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지역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네, 21번은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3번. 지역권은 소멸시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했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시효. 그래서 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소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요? 취득시효. 그래서 특히 이 지역권 가지고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가지고는 잘 거론 안 하는데 특히 무슨 권? 지역권 거론됩니다. 자, 20번 못 찾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전세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전부에 대한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면요. 네, 이제 전부 가지고 놀 거예요. 전부 건물 전부 경매는 안 돼요.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겠죠? 네, 전부 경락대금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입장권이 있어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2번 정답이 4번이고요. 다음 23번. 유치권 특수한 소멸시에 관해서 틀린 것도 있습니다. 23번은 정답이 3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 네,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 소멸한다. 네,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요. 이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한 거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네, 법 조문에 당연 소멸이란 말은 없고요.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유치권 소멸을 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소멸 청구 들어갔을 때는 특징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yes, no 이런 걸 선택할 처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소멸 청구는 글자는 청구지만 뜻은 형성권의 의무라는 것 하나 기억하세요. 23번에 4번, 5번 비교한다면 상당한 대담보 청구합니다. 그죠? 요거는 대담보, 그죠? 대담보를 뭐 하는 거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때 유치권자는 여기다 yes, 그 다음에 또는 뭐야? no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담보 청구는 대담보 청구는 요거는 무슨 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아닙니다.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슨 권에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23번은 3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다음 24번 갑니다. 24번은 자, 갑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된 경우 지상건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갑토지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정답은 5번 해놓고요.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자, 갑토지가 있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저당권 설정했을 때 토지 건물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뭐는 없다. 네, 을한테는 네, 법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를까 봤더니 2번에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 토지의 건물 소유자 을이 무엇을 가지고 네, 일반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뭐 했어요? 축조했다면 네,
이 저당권 실행됐을 때 새로운 누구 경락인한테 그죠?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지상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법지라는 얘기 쓰면 안 되고 이건 일반 지상권, 약정 지상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지문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한 세트야. 3번. 저당권 설정 후 만약에 지상권 취득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갑토지에 이미 뭐 설정되고요? 네? 등기부에 뭐요? 저 당권 설정 후에 여기에 건물 뭐가 있다면 네, 건물 축조했다면 지상권 가지고 축조했다면 이 지상권이 이거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항할 수가 없겠죠. 네 번째, 저당권 설정 후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을 뭐 했다면 건축했다면 네, 저당권자는 건물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다르잖아요. 경매 당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일가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4번 질문 X입니다. 경매 당시 뭐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고. 자,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후. 자,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요. 네, 저당권 뭐 등기가 됐다 할게요. 저당권 등기된 설정 후에 그다음 을이 이 토지의 임차권 취득해서 뭐 취득해서요? 을이 임차권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물에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건물 등기.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뭐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토지가 있는 게 7월 1일이면 이 건물 등기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저당권 후니까.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면 뭐가 실행됐다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났다 합시다. B. 그러면 이 등기가 이거보다 늦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지? 11페이지. 옳지 않은 것 됐죠? 몇 번 지문? 5번 지문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4번 뭐였습니까? 4번. 저당권 설정, 죄송합니다. 아까 4번 토지, 4번 아까 잘못 설명했네. 갑 토지에 갑이 건물을 건축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일거경매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까 설명 잘못했네. 경매 당시 뭐였다면? 같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할 수 있죠. 4번 맞는 질문이었네. 그죠? 4번 아까 정정할게. 4번 전문 뭐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거고 아시겠습니까? 24번은 정답이 5번. 다음 2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근저당의 설명이다. 틀린 것. 네, 25번은 정답이 2번.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인다. 자, 일반 저당권 어떻게 돼요? 일반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마지막 두 개가 뭐죠? 마지막 두 개. 기억이 또 안 나죠? 원본 있었고 이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약금.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체불손배. 무슨 손배요? 체불손배. 이게 바로 지연이자예요.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죠? 채무자 설정자용이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용. 다음 끝에 뭐 있어요? 실행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었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는 근저당에서 특히 마지막 두 개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고요.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같이 묶어서. 그래서 25번 정답 2번.
네, 다음 이제 26번 가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술적 틀린 것 됐습니다. 계약 성립은 꼭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26번은 정답이 4번. 그죠? 자, 26번의 4번은 왜 틀렸을까? 교차 청약이 있게 되면요. 그죠? 먼저 도달한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나중 도달한 청약이 있어요. 그럼 계약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요? 나중 도달. 네,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딱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은 네, 27번은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매도하면서 권리증, 매도형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잔금 지급길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한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설명 중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3번 보시면 갑이 일단 이행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뭐하기 위해서는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뭐요? 계속될 필요가 없다. 계속되어야 하겠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자기 이행 제공을 뭐요? 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청구할 경우는 상대방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예?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행 내지 이행 제공이 뭐다? 계속돼야 됩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뭐 제공해서 현실 제공해서 그죠? 자, 저쪽에서 뭐에 빠졌다? 채권자 뭐야? 수령. 지체에 뭐였다? 빠졌다. 그죠? 그러면 이 제공이 만약에 뭐가 되지 않으면 제공 뭐 되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 항변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항변권이 있으면 뭐가 아니에요?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면 뭐가 안 붙어요? 네, 지연 이자가 붙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뭘 요구하려면 지연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공이 계속되면 상대방 항변권이 없잖아요. 없으면 뭐다? 이행지체, 지연손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제공이 뭐 될 것?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27번은 옳지 않은 것이 몇 번? 3번.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쌍무 계약 후발적 불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과 을은 이조시대 유명한 서예가 병 작품 한 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이 일주일 대금을 지급하면 진품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계약 체결 후 3일 후에 진품 보관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 진품도 소실되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일단 28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3번. 네, 3번. 자, 각자 설명해 볼게요. 자, 갑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 소실되었다 했습니다. 1번은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갑은 채무자죠. 을은 무슨 자? 채권자. 그럼 채무자한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무슨 불이행이야? 이건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자, 거꾸로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자, 거꾸로 갑은 잘못이 없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을한테 잘못이 있다. 체불 아니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뭐야? 네? 대금 청구할 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세 번째,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됐습니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갑도 올 잘못 없으면 갑은 을한테 뭐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대금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세 번째,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 틀렸죠. 무슨 주의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네 번째는 양쪽 잘못 없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네, 28번은 정답 3번. 후발적 불능,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1번은 매도인 불, 2번은 매수인 불, 3번은 제3자 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해서 28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9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가 돼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 가옥이 저당권 실행으로 병한테 매각되었다. 설명 중 옳은 것. 네, 담보 책임을 논의하고 있는 거네요. 29번은. 네, 일단 정답은 5번. 자, 1번은 X가옥의 권리에 하자가 있다. 1차적 담보 책임지는 자는 갑이다. 아니죠. 채권자 갑이 있고, 네, 을 채무자 부동산을 갖다가 뭐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건물을 뭐로 집어넣은 거예요? 경매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병이 뭐 받았다? 네, 경납받았다. 그런 얘기죠.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등기하겠죠. 그러면 자, 거기 권리 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 네, 경매 통했는데 경매 시 무슨 하자가 있으면? 권리 하자가 있으면요. 경락인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채무자한테 묻는 거예요. 권리 하자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 묻고? 채무자한테 묻고, 얘가 돈이 없으면 배당 받아간 누구? 채권자 2차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무효다. 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절차 자체가 경매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일 때는 이건 무슨 문제란 말은 안 나타난다. 담보 책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담보 책임은 성립도 하고 퍼펙트 뭐예요? 유효할 때 담보 책임 나는 거예요. 이 절차 자체가 무효한다면 담보 책임 문제는 없고요. 다 원위치해야 돼요. 다 원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X가옥의 부분 파손. 자,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무슨 하자 가지고는? 물건 하자.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서는 뭐야? 담보 책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틀렸고요. 네 번째 거 X가옥에 선수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 책임 문제 된다. 저당권 자체가 담보 책임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뭐가 돼서 실행됐을 때 채권자의 무슨 권? 이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나타난 문제지 저당권 자체가 떼가지고는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X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신청했다면 이때 병은 갑에 대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자, 30번 갑니다. 담보 책임 설명 중 타당한 것. 네, 정답은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면? 악의 매수인도 뭘 갖는다? 해제권 갖는다. 자, 그럼 거기 있는 30번은요? 이런 얘기죠. 몇 번이요? 30번. 우리 악의 매수인이 자, 권리 하자 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바깥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순서적으로 어떻게 했었습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 것,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세 번째가 수량이 부족하다. 네, 이건 이제 깎아주세요. 대금 감액. 이건 해지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뭐요? 선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번의 1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것, 이전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30번 표 가지고도 답 맞출 수 있다는 것. 정답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1번 임차인 권리라 할 수 없는 것. 네, 거기 보시면은 3번 있어요. 임차권 양도, 전대. 임차인의 권리 아니죠. 임대인 동의 얻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의 권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사용수익, 필요이익비 상환, 갱신 청구권. 4번은 이제 매수용권, 지상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5번째는 이제 부속물. 자, 3번이 정답. 다음 32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1번.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임차는 당연히 부분 비율 차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면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면 누구 잘못 없이, 임차인 뭐 없이, 잘못 없이, 그죠? 일부가 뭐가 됐다?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은 후발적 일부 불능, 임차인 잘못 없기 때문에 당연 감액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조문에서 627조에서 그렇게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서. 이게 뭐다? 당연 감액이 아니고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네, 당연 감액은 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청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바로 이어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뭐 가지고요?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도 당연해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 뭐가 아니고 해지가 아니고요. 또 뭐라고 적혔어요? 네, 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당연 해제, 당연 해지, 당연 감액 없고 말을 해야 해제가 되고 말을 해야 해지가 되고 말을 해야 뭐가 된다? 감액된다 그런 얘기. 32번은 정답이 1번이었다는 거. 네, 33번 가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정답은 4번. 법정갱신 얘기인데 제가 이제 법정갱신 얘기하면 자 일반법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법, 민법에서 첫 번째가 건물 전세권이 있어요. 무슨 전세권? 그 다음에 일반법, 민법, 임대차에서. 자, 건물 전세권은 주인께서 누구요? 주인께서 설정자께서 설정자 갑이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는데 이미 기간이 끝났어요. 만료 후 주인께서 상당 기간 동안 뭐요? 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유가 좀 다르죠. 네. 이쪽 하면 이제 이게 뭐예요? 자동 갱신된 법정 갱신된 거야. 무슨 갱신이요? 전 계약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계약서 중에서 딱 하나 단 뭐만큼은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죠. 이쪽도 뭐야? 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이쪽도 통고, 누구도 통고, 을도 통고, 이쪽도 갑도 통고할 수 있고 을도 통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식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하고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거 갖다 실으면 있었어. 지금 건물 전세권하고 뭐하고 임대차하고 살짝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번은 정답 몇 번? 4번. 1부터 1까지가 아니고 뭐다? 기간 만료 후 주인께서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 33번은 4번이었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주임법에 관한 얘기죠. 틀린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34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요건 다른 게 아니고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이 있고 그 뒤에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그죠? 네,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뭐 했을 때? 경매 실행했을 때 말소 기준은 어디일까요? 말소 기준 2번일까요? 1번일까요? 기준은 1번 저당권자가 기준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 기준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뭐가 된다? 자, 이거부터 뭐가 돼요? 이거부터 뭐가 되고 소재가 되고 이 임차권도 뭐가 되고 소재가 되고 이것도 소재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이 말소 기준 옆에 있는 경매가 됐을 때, 그죠? 여기 있는 경락인한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중간에 임차권은 뭐 한다? 소재. 그래서 4번은 뭐라면요. 박수치고 떠나라 그런 얘기야. 경매가 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후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선순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1번 뒤에 있는 임차권은 박수치는 순간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떠나라. 자, 한번 꼭 좀 읽어주세요. 다음 35번 갑니다. 35번. 자, 요거는 주택을 팔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경우예요? 임차인 되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매도인이 팔고 매도인이 임차인 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임차인 됐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냐는 얘기죠. 그럼 매수인이 뭐 한 날짜가 있어요? 등기 한 날짜가 있어요. 등기 즉시 대항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등기 다음 날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혹시 매수인이 등기하는 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뭐가 설정됐다면 저당권이 즉시면 얘보다 빠른 거지. 다음 날이면 늦은 거죠. 판례 태도는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힘들면 여기 매도할 때 디귿 있지. 다음 날 디귿 있죠. 즉시가 아니고 뭐다? 다음 날. 그래서 36번은 거기 등기한 날짜가 언제냐면 2002년 3월 7일이라고요. 며칠이요? 2006년 3월 7일. 그러니까 3월 7일 날 대항하는 게 아니고 며칠 날? 3월 8일 날 대항력 갖는 거예요. 그 정답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 했을 때 이 매수인이 등기 즉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대항력 갖추는 게 아니고 뭐다? 등기 다음 날. 그래서 매도인은 뭐다? 다음 날을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36번 상가건물 임대차 법법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36번. 네, 36번 일단 정답은 2번. 니은, 디귿, 리을. 자, 36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지문. 권리금 회색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니은
계약이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 회복한 반특약이 임차인 비용상환청권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유효하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맞죠?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뭐 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뭐하다 유효한 건 맞아요. 즉 편면적 강행 규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하게 되면 비용상환청권 배제하는 취지라면 일반법, 민법 규정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는 건 맞는 질문이고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뭐가 됐다? 경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등 일정의 우선 면제권이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것. 다음 리얼 대항 요건 발생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확정 일자는 대항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 확정 일자는 단지 뭐예요? 경매시 배당 요구권. 미음 일부 개축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따 틀렸고. 비읍 보증금 반환 소송과 확정 판결 경매 신청했을 때 반대 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뭐하지 않고 명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시옷 임차 건물 소재지하고 임대인 주소지가 달았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것이지 임대인 주소지는 아니죠. 네. 36번은 2번. 37번 집합법 판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37번은 정답이 1번.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를 대리해서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 기초한 방해 배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자, 이 규정은 판례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불법 조항에 대해서 방해 배제 등 권리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건 구분 소유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형성되죠. 그게 뭘까? 관리단. 그래서 관리단에서 일정 뭐뭐 하자마자 의결을 하겠죠. 의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집행을 해야 돼. 그래서 관리인을 두는 거예요. 관리인. 관리 무슨 기관이다? 네, 집행기관. 결국 나중에 이 관리인 통해서 재판상 재판에 권리 행사하는 거지. 거기 입주자 대표가 구분 소유자의 고유의 권리를 모을 수 있다는 것, 행사되는 그 규약은 뭐다? 효력이 없다는 것. 37번 정답이 1번. 다음 38번 가보겠습니다. 가담법 설명 중 틀린 거. 자, 38번은 정답이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 계산할 때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고려된다. 가담법 나오면 청팀, 백팀이 떠올라야 돼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이거는 가등기 담보 기준이죠. 앞에 거, 뒤에 거, 선순위, 후순위가 있겠죠. 그럼 여기 채무자 등이 있겠죠. 그러면 청팀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요 두 사람이 뭐야? 청팀이야. 이게 청팀. 자, 요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백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청산금을 평가하려면요. 가등기 담보권자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 부동산 가격을 해놓고 빼기 여기다 청팀 갖다 얹혀놓으면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과 플러스 본등기 하더라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선순위 채권액을 여기다가 포함시켜 닫습니다. 청팀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무슨 금이다? 이게 무슨 금이 나와요? 청산금 평가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산금 받을 자한테 뭐 한다? 통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먼저 백팀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한테 통지하고 지체 없이도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 평가 계산할 때는 선순위는 포함시킬 수 있어도 누구는? 후순위 권리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팀하고 뭐야? 백팀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가담법 반드시 맞힐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40번 가보겠습니다. 자, 40번 가봅시다. 부동산 실명법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네.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자, 40분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에서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격려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예, 이전형이네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 무효. 그럼 당연히 무효니까 이걸 이 명의신탁 무효인 것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좀 뭐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뭡니까? 유효할 때 해지하는 거지 무효일 때는 해지라는 말씀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뭐다?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매수인인 신탁자가 매도인 양해 아래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유효. 무효. 그죠? 그럼 이건 중생령이네요. 네.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등기를 부탁 양해해서 갑하고라고 무슨 신탁했고 명신탁했고 명신탁은 무효가 될 것이고 이 등기 넘어가봐야 이것도 뭐야 당연히 물건 변동 뭐죠? 무효죠. 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아니 병이 소유자야. 아까 여기는 갑이 소유자였고요. 그러면 이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네요. 뭐도 무효고요. 명의신탁도 무효고 그 다음에 뭐요? 등기도 무효. 맞는 지문이죠. 자, 세 번째 위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자, 여기 조심해요. 매도인 뭐라고요? 선의인 경우. 자, 이 등기가 유효라고 됐네요.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일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몇 번 틀렸다? 3번 틀렸네. 중생형은 병이 뭐이든 선이든 악이든.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번째, 위의 경우에 신탁자, 매도인, 매매 효에는 동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유효라고 볼 것이다. 매매는 뭐 할 것이다? 유효.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탁자가 일방 당사됐습니다. 매매 계약의 효력은 수탁자, 매도인세 발생하게 되며 명신탁, 약정을 몰랐던 경우 선일 때는 뭐다? 등기 유효.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중생령일 때, 뭐일 때요? 중생. 중생령하고 계약형이 약간 다르죠. 네. 자, 중생일 때는 매도인이 어디 위치에 있어요? 위에 있었죠. 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매도 중생령은. 그죠? 계약할 때는 매도인이 어디 있었어요? 밑에 있죠. 그죠? 특징, 매도인이 뭐라면 여기 매도인 뭐다? 선이, 악이. 그죠? 무조건 뭐다? 무효야, 무효. 근데 계약형일 때는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일 때는 유효가 돼요. 근데 누구일 때는? 악의. 무효가 돼. 그래서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야. 중생형하고 뭐하고 계약형이 달라요. 정답 몇 번이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를 설명드렸습니다. 틀린 지문을 해결한 방법은 다시 어떻게 된다? 기본서를 찾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4회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